이제 거대 양당이 정의당이 내놓는 의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. 제가 그것을 꼭 해낼 것입니다. 양당은 긴장하기 바랍니다. 우리 김종철 신임 대표는 20년간 숱한 좌절 속에서 단련된 숙성된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습니다.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여당에 무슨 좀 편승하는 그런 정당 노릇을 한 것 같아서 정의당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. 앞으로도 그런 협업이랄까요? 경쟁적 협력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.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함께 경쟁해서 그런 걸 놓고 진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가 좀 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. 네,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은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,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선거에서 이겨보신 게 참 오랜만이죠. 그렇습니다. 제가 공직선거에는 7번 나와서 다 떨어졌고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쭉 보니까 하여튼지 그래서 8번째, 물론 공직선거는 아니고 당직선거긴 예. 하지만은 좀 큰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된 거는 8번째 예. 만이고요. 그래도 저희 진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, 2번 해서 이렇게 낙선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한두 번 해서 좌절할 거 있으면 좀 예. 이미 큰 정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예. 도모했을 거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대표 선거도 사실은 쉽지 않았죠. 당초 예상하신 분들은 1등 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원외시기도 하고. 그렇습니다. 예. 제가 이번에 최종 결선에서 이제 치른 상대 후보가 현역 의원인 배진교 예. 의원입니다. 인천에서 남동구청장을 했고, 그리고 저희 정의당 내에서는 좀 큰 조직, 이제 지난번에 배진교 후보가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1등을 했었거든요. 예. 근데 그 정도로 좀 센 분인데 제가 1등을 한 이유가 당선이 된 이유를 좀 곰곰이 돌아보니까 당원들께서 좀 정의당이 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. 예. 제가 이제 기본 자산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복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강력한 증세를 해서 그것도 이제 부유층만 하는 증세 말고 서민들도 좀 참여하고 부유층은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해야 된다.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마 정의당 당원분들의 좀 마음을 예. 움직인 게 아닌가 예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고 노회찬 대표와 아주 인연이 각별하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번에 대표 당선되시고 나서 노 대표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? 많이 났고요.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님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2004년 총선이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의석이 한 명도 없다가 갑자기 10석이 생긴 예. 그런 선거거든요. 근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그리고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계속 맺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죠. 예. 근데 제가 좀 잘 모시지를 못해서 또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께서도 지금 저희 당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예.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당선됐을 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.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재명 지사 전화를 받으셨다면서요? 예,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예. 주셨는데 처음엔 누군지 모르는데 저 이재명 지사입니다. 이래서 예, 그러면서 제가 아마 선거 중간에 좀 이재명 지사 얘기를 저희 당원들하고 예. 이제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했습니다. 기본소득 관련해서? 그거보다 좀 더 넓게 얘기를 예. 했는데요.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 사안에 있어서.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,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좀 더 과감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재벌들이 지금까지 좀 누려온 기득권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걸 해야 되는데
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걸 안 하고 뭐 그러길래 앞으로 저렇게 민주당이 보수화되다 보면 향후 경쟁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좀 진보적 정책을 가진 그 정치인과 그리고 정의당처럼 앞으로 더 파격적인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두 세력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게 좀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이재명 지사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. 네. 그대로 만난 적은 없으시고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. 그 전화를 주신 게 한 2일 전인가 3일 전쯤 오늘 주셨는데 무죄 판결 받았는데 축하 전화 한번 해주셨나요? 제가 오늘 뭐 부망쟁 바빠가지고. 부산도 갔다 오고 해서 그래도 그때 전화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전화 한번 해주시는 네, 것도 감사합니다. 꼭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이제 또 당선되시고 나서 일성이 민주당을 좀 긴장시키는 발언들을 하셨어요. 네, 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그 전에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예상보다 적은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의석수가 그렇습니다. 줄어들고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된 점도 있지만 네. 그 전에 정의당이 보여줬던 어떤 행태라고 그럴까요? 네, 네.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뭔가 민주당에 따라가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진보 세력의 실망 네.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분석합니까?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. 약간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수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정의당이 저희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뭐 다양한 발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에 좀 근데 많이 남는 것은 아마 조국 장관 그때 그렇죠. 많은 이제 가지시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 편만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양한 입장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한 저희 정책 이슈라든가 또는 어떤 선명한 이슈를 계속 꾸준하게 발언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능력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항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그 어떤 정쟁 프레임으로 된 거에서 누구의 편을 들 건지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,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거에 대해만 이렇게 얘기한 게 크게 보도가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그런 이슈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 이슈 이런 거를 그냥 꾸준히 발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조국 사태 얘기하셨는데요. 조국 사태 때 입장을 그렇게 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전례가 몇 번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정의당에서 독자적으로 후보 내세워서 싸웠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선거도 좀 있었어요. 예, 예.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나름 재미 본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들죠.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. 그러니까 이번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 때는 아예 뭐 단일화 이런 게 없었고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여의원국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양정철 원장이 가서 정의당하고 단일화 없다. 뭐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고, 저희가 민주당하고 이렇게 선거연대를 한 경우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, 그러니까는 2012년이라든가 이럴 때 둘 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소수파일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연대를 한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선거연대를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신 것 같고요. 뭐 이번 총선이라든가 그 이전에 2017년 대선 때는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했었죠. 그래서 저희는 좀 독자적인 목소리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과연 앞으로 정책적으로 뭐 또 같이 갈 부분은 있겠지만 선거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. 네.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,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? 정의당에서는 독자 후보 당연히 내겠죠?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하고 혹시 있습니다. 그때도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 미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?
저희는 끝까지 저희 후보로 국민들의 평가를 끝까지 받을 겁니다. 단일화 없다라고 미리 선을 예, 그으십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왜 또 그러하냐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고 저희는 야당이고 저희는 진보 야당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 야당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같은 야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현재 여당을 평가하고 있고 하지만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 그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. 또 하나 측면은 내년 4월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의 귀책 사유가 어쨌든 민주당에 있습니다. 오거돈 시장은 지금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은 또 본인께서 그걸 해서 돌아가셨고, 그래서 어쨌든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당원 당규에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궐선거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 당원 당규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그런 점에서 저희는 끝까지 저희 내용으로 선거를 할 겁니다. 지키라고 해도 말을 듣겠습니까? 많은. 근데 그 정치의 일관성과 신뢰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죠. 왜냐하면 그 당원 당규를 만들 때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거를 또 안 지키겠다. 그러면 좀 저는 신뢰라든가 일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김 대표께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있었죠? 예, 2006년에 제가 만 36살 때 출마했고요. 예. 그때 이제 강금실, 오세훈, 박주선 이런 분들하고 붙었는데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혹시 직접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? 제가 그때 36살에 출마했을 때보다 더 후보군들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. 예. 지금 서울시 의원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권수정 의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은 정재민 위원장 그리고 이전에 관악 구의원을 했던 이동영 전 위원장이 저희 서울시당 전 위원장인데 모두 다 훌륭한 후보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꼭 나가지 않아도 안 나가셔도 아주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그 시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부산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준비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출마 의사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? 예, 저는 근데 뭐 모든 선거에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그런데 서울시 후보는 이미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계셔서 제가 서울시장 선거, 부산시장 선거를 중앙에서 총괄하면서 좋은 후보들을 서울시민,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정의당은 대선 후보를 어떻게 선출합니까? 저희는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데요. 만약에 좀 더 이렇게 넓은 형태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민 참여 경선도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내후년 3월이 대선이니까 내년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대선 후보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당연히. 한 가지만 더요. 지금 이제 그 연금 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그 부분은 그동안 진보 쪽에서는 나왔던 얘기들이 아니죠. 금기처럼 돼 있었던 얘기. 그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. 사실은 제가 그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제 선거 기간에도 좀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기본자산제,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금기처럼 돼서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같은 이 특수직영연금이 워낙에 연금 액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계속 쌓입니다. 정부가 아마 10년 후에는 여기에다가만 10조 이상을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고 또 국민연금하고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특수직영연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이것을 좀 방향을 확실하게 해서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자도 좀 줄여가면서 보다 공평한 노후를 얘기하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. 그리고 그거는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진보 진영에서 왜 그런 금기를 갖고 있느냐.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제가 좀 선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금기 깨는 얘기를 좀 몇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
정의당이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호적으로 70년생으로 돼 있으시던데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만 50이 되신 건가요? 호적상으로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래서 만 50이 딱 됐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뭔가 이제 진보 세력의 젊은 주자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권영길, 노회찬, 심상정 그야말로 우리 진보의 그 1세대. 거목들의 뒤를 잇는 훌륭한 거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자주 나와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